안녕하세요. 신일섭의 해풍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싸게 사려고 노력을 했던 청소년기 시절이 생각납니다. 신문에서 곤지암 나이키 폐업 처분해서 뜨길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시외버스 처음 타고 갔더니 무슨 나이키 파는 창고가 엄청 크게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이키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짜인가? 나이키를 너무 신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비싼 거를 사면 안 됐어요. 왜냐면 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뽀려 가거든요. 그럼 못 찾아요. 그래서 일부러 밟아가지고 새 거 아닌 것처럼 해서. 왜냐면 운동화를 신고 간 다음에 실내화를 신잖아요. 요즘에 신나? 실내화를 신고 운동화는 그 신발 주머니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발 주머니를 통째로 뽀려가요. 그거 반에서 누가 훔쳐가냐 그걸 또 못 찾아요. 걔네가 다 숨겨놓거든 또. 숨겨놓고 학교할 때 가져갑니다.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만큼 나이키가 너무 다들 신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 오리곤주에서 설립되었고 공동 창업자분이 오리곤 대학교 육상 선수 출신이세요. 나이키를 세운 빌 바워먼도 같은 대학교 육상팀 코치예요. 선수랑 코치분들이 자기가 신기 편한 신발 만든 거예요. 스니커를 만들어서 1972년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하는 육상 선수들을 위해서 러닝화 문슈를 제작했습니다. 요즘에 나이키를 농구로 접하게 됐을 텐데 원래 러닝, 조깅 이쪽입니다. 1970년대 조깅 붐이 불어서 급성장을 했고요. 살라자르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데뷔전에서 80년도 뉴욕 마라톤에서 바로 데뷔전에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뉴욕 마라톤 2연패하고 그 다음에 82년 보스턴 마라톤을 제패합니다. 우리나라 뭐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 나왔을 때 가장 마라톤 피크였는데 미국은 이미 이때부터 7, 80년대 이렇게 미국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는 최다 아프리카 선수잖아요. 단거리는 뭐 우사인 볼트나 이런 그 체격 좋은 사람들이 우승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우사인 볼트처럼 체격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말라깽이에다가 막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데 42.195를 달리고 있어요.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도 막 우락부락한 그 근육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오랫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육보다는 그런 마른 몸매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딱 마른 몸매에 막 전부 아프리카 선수들이 다 우승하잖아요. 대부분. 바로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제패하기 그 전까지 딱 70년대 조깅붐과 살라자르 선수를 잘 활용해가지고 나이키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분들이나 지금 MZ 세대들이 처음에 농구화를 나이키로 접하게 됐던 그 태초가 나오는 거죠. 84년도에 나오죠. 조단 라스트 댄스라고 자기의 과거들을 뭐 회상하면서 그 3핏을 두 번을 하잖아요. 3연패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다시 3연패를 하잖아요. 그 역사는 아무도 지금 깨지 못하고 있죠. 당시 신인이던 조던의 가능성을 보고 나이키가 5년간 25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다 이랬지만 조던의 농구화가 날개 돋치는 판매가 됐고 그 넷플릭스 라스트 댄스 보면 나오죠. 그 당시에 나는 아디다스가 훨씬 큰 회사였고 아디다스랑 하고 싶었는데 아디다스가 농구화 만들 계획이 없다더라. 그래서 난 나이키랑 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본 아디다스의 관계자는 정말 굉장히 땅을 쳤겠죠. 나이키 에어조던 시리즈를 매년 출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에는 1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합니다. 64년도에 설립돼서 70년대는 조깅과 마라톤과 마라톤 스타와 함께 했다면 80년대는 이제 농구와 농구 스타와 함께 했죠. 그 뒤로 이제 여러 농구 스타들 혹은 여러 스포츠 스타들을 거치면서 뭐 타이거 우즈까지 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 선수까지도 갔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CF 모델로 활약을 했다면 거기에 또 문구가 굉장히 있죠. Just do it. Just do it이 되게 좋은 단어인데 그때 그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저지른 그 일진 애들 걔네들 그 상표준 가리면 안 되나? 걔는 하필이면 그 저스트 투이 겁나 크게 프린팅돼 있는 옷 입고 당당하게 출두하더만요. 그 성범죄 저지른 그 10대 애들 있죠. 그것도 완전 새삥으로 기분이 좀 그렇던데 저스트 두잇이 1988년에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때 30년 넘는 역사로 저스트 두잇만 하면 나이키가 떠오르죠. 이거는 위대한 운동선수에게 존경을 표한다던가 아니면 세계 각지에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 뭐 일반인들을 모델로 한다던가 아니면 스포츠의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들, 다이나믹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CF로 영상으로 하면서 저스트 두잇이라는 항상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 나이키의 본질은 스포츠다. 저스트 두잇 할 수 있다. 이거의 첫 번째
그 광고는 80세의 노인이 매일 아침 17마일을 조깅하다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80세의 나이지만 나는 늙은 나이도 아니고 아침에 추위도 문제가 아니다. 단지 해보라. 너도 해봐. Just do it. 그래서 80세 노인분이 나와서 80세 노인분도 저렇게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Just do it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는가. 그걸 보고 이제 그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깅, 마라톤, 그리고 살라자르, 그 다음에 80년대 마이클 조던, 그다음 저스트 두잇이라는 문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커져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디다스가 굉장히 컸지만 마이클 조던을 잡음으로써 나이키가 커서 지금은 나이키를 이길 수 없게 됐어요.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컸죠. 살라자르가 밑바닥을 다졌다면 마이클 조던으로 완전히 꽃피운 그런 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나이키는 이런 강한 그 구매력,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변신을 하고 있죠.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어떤 공룡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저버리고는 다른 회사들이 장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소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주부님들도 막 그 뭐 쉽다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면은 막 다 돈 벌었대요. 무슨 뭐 월 3천을 벌어서 회사 퇴사했습니다.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 어그로가 굉장히 심해요. 뭐 들어가보면 다 그래요. 뭐 쇼핑몰을 내가 창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틈틈이 하다가 이게 너무 잘 돼서 지금 집에 막 보시라고 집에 뒤에 막 택배 박스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밤새 쌌는데도 못 쌌대요. 그 다들 뭐 11번가니 쿠팡이 들어가서 뭐 사업자로 내 가지고 내가 물건을 내 것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떼와 가지고 뭐 사입해서 파는데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저희 아카데미로 오시면은 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고. 그것도 보시면 처음에 자사몰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거라고 해도 이름이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인지도도 없는데 뭐 자사몰 만든다고 누가 거기서 사갔겠어요.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입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네이버나 가서 사는 거죠. 아마존은 이제 더 심한 거죠. 아마존에 입점을 하면 아마존에서 파니까 검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다들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품과 모든 서비스가. 근데 아마존하고 이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애는 세계에서 손을 꼽겠죠. 바로 나이키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존한테 안 하겠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떠나면 아마존에 내는 유통수수료가 줄겠죠. 자사몰에서 팔면 아마존에 올리면 아마존에 입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쇼핑몰이면 더 좋은 쇼핑몰일수록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근데 나이키가 2019년 11월에 아마존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아마존에는 더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되겠어요. 나이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살라자르 그리고 마이클 조던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왔고 그동안 강력한 팬덤을 형성해 놨기 때문이겠죠. 아마존에서 굳이 안 팔아도 나이키에서 직접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키 같은 브랜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존뿐만이겠어요? 중고나라에선 당연히 파는 것이고 어디서든 다 팔기 때문에 뭐가 진퉁이고 짝퉁인지 알 수조차 없어요. 이거는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나이키 같이 이런 그 지위에 있는 회사는 오히려 나이키에서 정품을 딱 여기서 판다고 하면 더 좋아해요. 소비자들이. 왜냐면 가격이 싸게 해가지고 뭐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사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이키는 제 돈을 주고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온갖 곳에서 다 팔고 있는 나이키를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이키에서 직접 제조한 회사가 홍보를 하고 다 공급을 해주면 안정적이죠. 그리고 거기서 프로모션 하는 거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유통 전문가를 없애버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겠다. 이게 바로 다이렉트 투 컨서머입니다. D2C.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많이 생긴 방식이에요. 코로나19 때 유통망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줄이려고 택하는 방식인데 많이 택하는 방식이라고 아무나 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키는 이거를 과감하게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아마존 의존도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50%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걸 버렸어요. 온라인 매출의 반을 차지하는 거를 버릴 정도로 나이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유통 비용이 줄어든다. 이거는 1차적인 효과고 아마존을 떠나면 당연히 아마존 입점 수수료 안 내니까 수수료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기대 효과고 나이키가 D2C 전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고객하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모바일 어플이 나왔는데 여기 회원수가 2억 5천만 명이 달았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나이키 플러스를 통해서 이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제조회사가 직접 유통까지 담당하는 그래도 이쪽에 가서 산다.
왜냐면 여기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나이키 마크가 굉장히 단순하게 하지만 그걸 짝퉁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조절한다던가 살짝 뭐 옆에가 꼬부라져 있다던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A급 짝퉁을 만들어 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조회사에서 직접 유통까지 담당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겐 또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조회사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이키가 원하는 효과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키도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치중을 한다. 그래서 로블록스랑 제휴를 맺었습니다. 로블록스의 자체 가상세계 나이키랜드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나이키랜드에는 나이키 실제 본사 모델이 거기 있고요. 나이키 빌딩, 운동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로블록스에서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들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경기장도 구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경기가 열리는 그 현장을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가상 현실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메타버스 시대도 놓치지 않고 있다. 나이키 같이 이런 그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구축한 회사도 최근에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이룩할 정도로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는 모습. 지금 계속 보시면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1등하는 업체들도 변신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회사를 완전히 환골탈퇴시킬 만한 변화. 아마존의 매출 의존도가 50%였던 걸 그거를 빼고 D2C로 전환한다는 거는 나이키에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레벨업 하는 게 1등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오늘 알아봤는데, 뭐 마이클 조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직 조던 시리즈를 모으고 계시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보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나이가 더 들고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 이 농구화는 끊임없이 팔릴 것 같고요. 저스트 두잇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항상 이 문구는 메아리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스트 두잇. 오늘 신입사원 해품줄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이키를 신던, 아디다스를 신던, 리복을 신던, 퓨마를 신던, 나는 그거 다 신고 난 프로스펙스 신는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운동화를 신고 활동을 하고, 위드 코로나라서 신발장에 먼지가 쌓였던 운동화를 신고 이제 나가서 외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신발 회사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첫 번째로 나이키, 여기는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반드시 종목을 연구하고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해프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는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